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뒤쪽에 남아있는 건축물, 건축 방화 계획이라던가 또는 이제 구조물, 그죠? 내화 구조라던가 또는 이제 방화 구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피난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냐면요. OX 문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OX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로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료지배형화제는 연료량이 공기량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아니죠. 또 적을 때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환기지배형화제는 내화 건물에서 발생한다. 환기지배, 내화, 맞죠? 목조는 연료, 그죠? 이 두 개 비교해서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겠죠. 3번, 건축물 실내화재의 과정은 초기 성장기 플래시오버 거쳐서 최성기 감쇄기. 오케이. 네 번째, 성장기 때는 화재 감지 초기지나 피난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5번, 성장기 때는 최성기에 비해 열 방출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최성기에 비해 열 방출량이 많지 않죠. 대신에 연기량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6번, 플래시오버는 축적된 복사열에 의해 발생한다. 7번, 플래시오버는 최성기가 아니고 하나만 찍어라 라고 하면은 제가 성장기라 그랬죠? 또는 성장기 끝에서 최성기에 언제? 시작.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X죠. X. 8번. 최성기에서는 불완전 연소 형태가 일어나며 환기지배형. 9번. 감쇄기는 가열물의 50%가 아니고 80% 정도 소진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X. 10번. 건물화재 이상현상 중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직접된 상태에서 발화온도에 도달하여 발화함으로써 화재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은 플레임 오버가 아니고 이건 롤오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11번. 플래시오버는 폭발적인 착화 현상으로 순발적인 연소 확대 현상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맞는 얘기고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화원의 크기, 내장재 종류, 개구 부족권, 온도. 13번. 백드래프트는 산소가 부족하여 혼소 상태에 있는 실내에 산소가 갑자기 다량으로 들어갔을 때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으로 폭발 현상이다. 오케이. 폭발이죠. 뻥 하고 터지는. 맞죠? 자, 그리고 14번. 백드래프트 지연법에는 배연법, 급냉법, 측면 공경법이 있다. 15번.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징은 고온 장기가 아니고 단기죠. 그죠? 16번. 목조 건축물에서 발화가 일어날 때 무염에서 발염으로 넘어간다. 맞죠? 17번. 내화 건축물의 화재 특징은 저온 장기형이다. 버텨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반대입니다. 뭐하고는요? 목조 건물하고는 반대인 거고. 18번. 발생한 화재가 당해 건물과 그 내부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능력을 우리는 화재 가혹도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18번에 가보면 거기도 맞는 얘기죠. 그죠? 내부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힌다라고 했으니까. 19번 환기계수는 A와 루트 H로 결정이 되며 면적에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20번 연소 속도가 커지게 되면 화재 지속시간은 줄어들죠. 그죠? 빠르게 연소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지속되는 시간은. 화재 가혹도의 크기는 화재 강도와 화재화 중에 영향을 받죠. 이런 것들은 맞는 얘기고. 22번 화재 가혹도는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의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받죠. 그죠? 23번 최고 온도는 화재 가혹도의 양적 개념으로 강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이죠. 내장재에 불연하는 화재 하중을 감소시키죠. 화재 강도가 올라가면 화재실의 열 축적률과 화재실의 온도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OX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시면 다시 한번 또 정리가 가능하실 거고요. 다음 기출 OX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환기지배형화재는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불완전 연소가 심하죠. 그쵸? 2번. 플래시오버 전에는 환기지배형화재가, 이후에는 연료지배형화재가 지배적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반대죠. 연료지배형화재와 환기지배형화재. 그죠? 이렇게 가야죠.
세 번째, 감태기에는 지붕이나 벽체,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지고 열 발생률은 증가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열 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뭐 떨어질 수는 있죠, 감태기 때. 근데 만일 이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콘크리트 폭렬 현상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최성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태기는 아니다, 아예 아니다. 자, 그리고 4번, 최성기에는 산소가 부족하여 타지 않은 가스 다량 발생하죠. 5번, 최성기에는 다량의 흑색 연기가 점차 분출이 되고 연기 농도가 짙은 시기는 맞죠? 6번,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키기 위한 소방 전술에는 배연 지연, 공기 차단 지연, 냉각 지연법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연법에 대한 겁니다. 7번,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 작용하여 폭발하는 현상. 얘가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 이거 백드래프트 얘기하는 거, 백드래프트. 아셨죠? 여기 3개에다가 백드래프트 얘기한다라고 써주십시오. 4개네요, 여기까지. 아셨죠? 다 백드래프트 얘기입니다, 백드래프트. 불완전 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 작용하여 폭발하는 현상이고, 화재 진압 시 지붕 등 상부를 개방하는 것보다 출입문을 먼저 개방하면 안 되죠. 터집니다. 그죠? 절대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출입문 개방을 하면 안 된다. 9번, 밀폐된 실내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출입문을 한 번에 완벽히 개방해서 연기를 일순간에 배출하면 절대 안 되죠. 연료지배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다량 공급되면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자, 이거는 연료지배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그렇지. 맞습니까? 환기지배형이죠. 환기지배형. 환기지배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산소가 들어갔을 때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 백드래프트다. 맞죠? 요 7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보니까 백드래프트는 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기출지문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백드래프트로 한 번 더 여러분들 추가를 좀 시켜주시고 앞에다가 주어를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플래시오버는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고 백드래프트는 충격파가 있다. 오케이. 12번. 플래시오버는 종기에 발생하고 백드래프트는 중기에 발생한다.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죠? 반대. X. 플래시오버의 원인은 산소 공급이고 백드래프트의 원인은 복사열이다. 이것도 반대죠. 낮은 산소 분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화염 없이 일어나는 연소를 우리 훈소 연소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훈소에 대한 정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15번. 목조 건축물 화재는 유리나 가스 화재에 달리 무염 착화 없이 발염 착화로 이어진다가 아니고 무염 착화가 있죠. 그죠? 16번. 화재 가혹도나 화재 발생으로 당해 건물과 내부 수용 대상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정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화재 가혹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건물이나 재산, 파괴, 손상, 오케이. 17번.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은 화재 가혹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값이다. 다 지금 맞게 들어가 있는 거죠. 18번. 최고 온도는 화재 가혹도의 질적 개념으로 강도와 관련이 있고 지속 시간은 가혹도의 양적 개념으로 하중과 관련이 있고 그죠? 20번.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 요소는 계고부의 면적에 제곱근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 잘못됐죠. X. 21번. 화재 하중이란 화재 용어 중 화재실의 단위시간당 축적된 열의 양을 얘기한다. 요건 화재 하중에 대한 게 아니고 요 열의 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최고 온도. 화재 강도. 그죠? 맞죠? 자, 그리고 22번. 화재 가혹도는 화재실이나 화재구에게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받죠. 그죠? 그래서 21번, 22번 다 잘못된 거고요. 23번. 구획실 내의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의 공기가 갑자기 다른 누가 봐도 이건 백드래프트죠. 24번. 준불연성이나 불연성의 내장재를 사용할 경우 플래시오버 발생까지의 소요 시간은 길어진다가 아니고 짧아진다. X. 그죠? 25번. 구획실의 창문이나 또는 문 손잡이 온도를 내가 잡아봄으로 인해서 백드래프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죠. 26번.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연료지배형 화재로 바뀌며 연기 발생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연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더 많이 날 수 있다. 흑연 같은 게. 왜냐면 불완전 연소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것도 26번도 X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27번. 연료지배형화제는 구획실내 가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연료지배형화제는 연료량이 모자란 거니까요. 28번. 성장기에는 청장 부분에 축적된 뜨거운 가스층이 발화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연물에 복사열을 공급하여 플래시오버를 초래할 수 있다. 최성기에는 실내 화염이 최고조에 도달하나 실내 산소 부족으로 연소 속도가 느려지죠. 그쵸? 맞죠? 계속 타고 있으니까 환기지배로 간다 그랬죠. 30번. 연료지배형화제는 환기지배형화제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왜냐면 연료지배형 같은 경우는 산소는 충분한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31번. 백드래프트 발생 징후로는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연기가 밀려 나오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32번. 이건 화재 플룸에 대한 게 아니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천장 제트 흐름으로 가서 천장 제트 흐름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롤오버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요것도 X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어차피 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왜 메인이 여기까지냐면 뒤쪽은 건축방화 계획이나 피난은 최근 경향으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건축 쪽보다는 우리 소방 쪽이니까 소방 쪽을 주로 보면 된다. 근데 또 시험 문제가 예전 과거 문제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 또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건축 방화 계획이나 또는 피난에서. 근데 나오면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절대 어려운 건축이나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여기 챕터 3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방화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 자체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 튼튼하게. 뭐에 튼튼하게? 불에 견디게. 그래서 무슨 성능을 줘야 되냐면 내화 성능, 방화 성능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거 추후에 못 바꾸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튼튼하게 지어놔야 얘 다시 허물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대항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얘는 내화 성능이나 방화 성능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회피성, 이건 뭐냐면 마감재, 요 안쪽에 마감하는 요 마감재 있죠. 마감재. 요 마감재는 우리가 내장재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걸로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불연재로나 준불연재로나 난연재. 근데 난연보단 불연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감 재료를 좋게 하는 거, 재료를 좋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회피성. 그래서 대항성, 회피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뭐가 있어요? 지금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얘를 만드는 거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다가 계단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또는 이제 거실을 방화 구획한다던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피난 공간이니까 계단이라던가, 또는 여기 방화 구획된 실을 만든다던가. 맞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피성. 그래서 건물은 이런 공감적인 대응을 메인으로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이다. 메인. 맞습니까? 요 세 개가. 그래서 도대외라고 있었죠. 도대외. 자, 근데 설비적인 대응도 있다. 얘는 뭐다? 얘를 서브하는 보조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 개념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가 유기적으로 제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공간적 따로, 설비적 따로가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짬뽕이 돼서 여러분들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짬뽕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두 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건 뭐다? 공간적 대응이다. 절대 얘가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설비적 대응은. 왜라고 했냐면 얘는 동작 안 한 끝이라 그랬죠. 그죠? 동작 안 한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대요. 그럼 1층에서 불이 나면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불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바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선 바닥이고 얘 입장에선 천장이고, 맞죠? 그럼 여기서 불이 나면은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획을 해주는 거야, 구획.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직구획이라고 얘기하고, 수평구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층별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A 공간, B 공간, C 공간. 여기도 내화 구조의 벽, 이런 걸로 구획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로 구획을 해야 A에서 불이 나도 B로 안 가고 B에서 불이 나도 C로 안 가고, 얘네들을 이제 수평구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용도구획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A가 편의점이고 B가 음식점인데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용도별로도 이렇게 구획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는 이유, 이 구획이라는 걸 하는 이유,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즉 여기서 난 불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난 불이 위로 넘어가지 않고. 됐습니까? 네, 얘를 우리가 이제 연소확대 방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보면 방화구조와 방화구획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했던 요런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걸 방화구획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얘를 우리가 방화구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방화구조라는 건 이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화구조와 비교를 하는데, 내화구조가 성능이 더 좋은 거라 그랬어요. 뭐보다? 방화구조보다. 맞습니까? 그래서 방화구조는 뭐예요? 요 정도입니다. 막을 수 있는 성능. 그러니까 견디는 게 아니야. 살짝 막아줘요. 옆으로 불이 넘어오는 걸 막아주기만 하는 거야. 그럼 견디려면 내화구조라는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아셨죠? 얘는 막아주는 거고, 여기 가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죠. 다시 못 쓴대요. 불이 꺼지면 이 건물을 다시 써야 되는데 다시 쓰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걸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돈이 더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같이 좀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자, 방화구획이라는 건 뭐냐면 보십시오.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이래요. 즉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가보면 1000m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구의 구조물로 구획, 얘를 방화구획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획을 한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셔터로 구획하는 걸 우린 방화구획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있으면 내가 그랬죠. 건물에 A실과 B실이 있으면 얘네 두 개를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서로 통해 있어야 된다면 여기다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을 우린 뭘로 만든다? 방화문이라는 걸로 만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같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방화구획을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방화구획에 가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뭐를 설명을 드렸었냐면, 여러분들 제가 면적별로 구획하는 걸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 좀 적을게요. 건물에 갔는데 10층 이하의 층이다, 또는 11층 이상의 층이다 라는 거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인데 내가 만일 그 안에 자동식 소화 설비가 없다, 또는 자동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방화구획을 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랬죠. 얘는 몇씩 잘라요? 1000씩. 얘는 3000씩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그리고 11층 이상의 층인데 여기에 자동식이 없고 여기 자동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동식이 없을 때는 여기 200마다, 여기는 600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똑같이 11층 이상인데 여기 불연재로 마감했대, 이번엔. 그러니까 얘는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연재로 마감을 했대요. 그럼 자동식이 아니다, 자동식이다. 그래서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냐, 자동식 소화 설비가 없냐에 따라 또 이것도 500마다 구획을 한다.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1500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 면적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이제 바닥 면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몇 개로 구획을 할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숫자 정도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나 이런 걸 대비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암기를 해가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층은 매 층마다 구획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고 여기 가보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로 구획을 해라. 근데 이 내화 구조가 될 수 있는 기준도 제가 예전에 책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아셨죠? 그래서 한 번 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고 방화문의 종류는 알고 있으면 좋죠. 60분 플러스와 60분, 30분. 자, 60분 플러스와 60분 이 두 개는 자, 보십시오. 요 세 가지 성능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60분 플러스에 가보면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게 60분 이상이래요. 자, 얘가 60분. 그리고 열 차단은 30분. 이게 플러스 방화문의 성능이죠. 그죠? 연기도 막아주고 불꽃도 막아주고 열도 일정 시간 막아주고. 자, 근데 60분에 지금 플러스가 안 붙었어요. 그냥 60분이죠. 그럼 뭐만 온다? 얘만 온다. 차연과 차연만 오는데 60분. 맞죠? 자, 그리고 여기 30분은요. 갔을 때 얘가 30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차열 성능이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플러스 방화문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건물의 내화 구조. 건물의 주요 구조부. 자, 얘네들을 우린 뭘로 해야 된다?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맞습니까? 근데 제외되는 거 위주로 제가 잘 보셔라.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화 구조는 뭐다? 방화 구조와 다른 거다. 이게 방화 구조와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방화 구조는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견딜 수도 있고 재사용도 가능하고. 맞습니까? 네, 요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심화이론 체크하기죠. 심화이론 체크하기. 자, 심화이론 체크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 가보면 화재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건축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근데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의. 화재 기간 동안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도란 얘죠. 그죠? 자, 얘한테 피해를 입히는 정도에 대한 방화벽이나 내화 구조 등의 구조적 요소들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좋은 구조로 바꿔주는 거래. 구조적인 능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 저항의 분류에는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는데 패시브는 발화시 화재 저항, 그래서 집길이나 실내 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성능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마감재 같은 거. 마감재라기보다 이제 안에 있는 실내 가연물. 실내 가연물로 보겠습니다. 실내 가연물에 뭘 하는 거예요? 방염을 하는 거죠. 우리 소방법상의 방염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 저항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장기 시 화재 저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초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넘어와서 성장기 때 화재 저항인데 이때는 이제 요거는 처음 탈 수 있는 애들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내장재, 난연화 불연한다 그랬죠? 그래서 화재 성장을 지연하는 화재 저항, 구조적인 내력은 없어도 어느 정도 방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화 구조도 여기 들어간다. 자, 근데 최성기 때는 이때는 열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내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순서가 뭐냐면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다? 방염이라는 걸로 충분히 뭐를 막을 수 있다? 불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방염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연 재료나 준불연이 중요해지는 거고.
최성기 때는 이것도 못 막는데 여러분들. 건물 자체가 무슨 구조? 내화 구조여야 불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죠, 액티브. 액티브는 설비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도대회 있죠, 도대회. 도대회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 도대회랑 제가 이제 설비적 대응, 공간적 대응 했었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기본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화계획에는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이 있다. 오케이. 건축방화계획 중 공간적 대응에는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오케이. 건물 주요 구조부의 사익기둥, 작은 보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차양 안 들어가요. 맞습니까? 내화 구조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재사용 가능하고. 5번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건 30분이죠. 30분. 건물의 방화구획은 수평, 수직, 용도 구획. 건물의 방화구획 중 내장재의 난연화, 불연화는 대항성에 해당한다. X.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내장재에 대한 건 회피성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내용이 많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피난으로 가겠습니다. 피난. 피난은 더 쉬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난이란 화재, 기타 재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을 우린 뭐라고 한다? 피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난은 우리가 예를 세워줘야 되는데 또는 이 안에 이제 이런 거 짜는 것도 있죠. 피난 동선. 얘네들을 짤 때 우리가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풀과 페일이라 그랬죠. 그죠?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풀 프루프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다? 혼란스럽다. 그 안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막 머리도 어지럽고 막 연기는 앞에 보이죠. 막 화염 앞에서 막 팍 나오고 있죠. 얼마나 무서워.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쉽게 사람들이 알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풀프루프는 바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이런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풀프루프다.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 그죠? 그리고 고정식, 고정식. 이동식 말고. 무슨 식? 고정식. 그죠? 그러니까 고정식이니까 내가 어딘가에 이제 고정을 해놓고 쓰는 거죠. 이거를 다음날에 다른 데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피난 경로는 항상 간단해야 된대. 너무 복잡하면 안 된대.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failsafe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 실패하면 다른 하나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예비 전원을 사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피난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고 두 방향 이상인 게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피난 안전구역의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차부터 몇 차까지, 3차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화재실이에요. 화재실. 그럼 거실에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복도가 있네. 그럼 여기는 내가 첫 번째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피난할 수 있는 1차 안전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도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번에는 계단실 전에 제가 부속실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부속실이네. 여기가 2차 안전구역. 또 계단을 열고 나갔더니 여기가 뭐네? 계단실이네. 3차 안전구역. 그리고 피난층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가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피난 안전구역. 됐습니까? 여기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무조건 1차, 2차, 3차는 아닐 수 있다. 건물에 갔는데 부속실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2차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구획이 돼 있을 때, 방화구획이라는 걸 했을 때 1차 방화구획, 2차 방화구획, 3차 방화구획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안전구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피난행동 특성.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되죠. 귀소 본능은 뭐예요? 내가 집으로 가는 거. 그죠? 집으로 가는데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본인이 그 지나다녔던 길은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면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귀소 본능.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졌던 길은 기억을 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마찬가지 피난할 때도. 그죠? 귀소 본능.
태피 본능은 뭐야? 저쪽에 불이 있는데 야, 불 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거지. 그치? 지광 본능. 여기 빛이 있네. 빛 따라가는 거. 지광 본능. 좌의 본능.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우회 본능은 없어요. 아셨죠? 이 선생님 저는 우회 할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그냥 왼쪽으로 알고 있으라고. 원래 정해져 있는 본능이니까. 아셨죠? 당연히 우측으로 돌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러니까 본능이 이런 게 있다고요. 추정 본능. 앞 사람 잘 따라가야 돼요. 그 건물 잘 아는 사람. 그죠? 자, 피난로 형태. 이런 것도 제가 잘 보시라고 얘기했던 게 좋은 거, 나쁜 거. 그래서 좋은 거 2개, X형, Y형. 나쁜 거 2개, H형, CO형. 요거 그림까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심화이론으로 갑니다. 심화이론. 자, 지금 뭐가 있습니까? R셋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A셋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읽고 가라는 거지. 읽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집중해서 보라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그럼 R셋은 총 피난 시간이래. 절대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R셋은 총 피난 시간이래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사무실에 불이 났대. 내 사무실에.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비싼 거부터 일단 챙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내 몸뚱아리도 뭐 중요하지만 이제 내 뭐 가방 그리고 내 핸드폰 이런 거 챙기고 이제 태블릿 챙기고 뭐 책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비싼 게 카메라 좀 비싸요. 카메라 좀 비싸고 칠판 이런 거 빨리빨리 옮겨야겠지. 빨리빨리 바깥쪽으로 빨리빨리 옮겨야겠지. 그치? 그리고 옮기고 나서 나 이제 대피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피난 시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간들이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내 물건 챙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경종이 울렸어요. 그럼 판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화재인가? 약간 판단하는 시간. 그리고 또 감지기가 동작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총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셋이라고 얘기한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R셋은 이 4가지가 있대요. 자, 감지 시간은 열이나 연기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바로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거 동작하는 시간. 그죠? 그리고 경보 시간. 감지기가 동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종으로 신호가 갈 거거든요. 그럼 따르르릉 하고 울려주는 요 경보 시간이 있대. 그리고 지연 시간. 요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사람들이 이게 나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내 비싼 물건이나 또는 내가 정말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챙기는 시간. 피난 시간은 뭐예요? 실제 내가 이동하는 시간. 실제 피난하는 시간.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R셋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걸 다 더한 걸 우리는 총 피난 시간 R셋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네, 잘 보시고. 자, 2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셋. 허용 피난 시간. 자, 이거는 허용 피난 시간으로 표현하며 R셋의 여유 시간을 확보했을 때 A셋. 자,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얘는 이론적인 시간이야, 이론적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 정도 걸리겠구나. 근데 그것만큼 걸리지 않거든요, 절대. 거기다가 뭐를 더한대? 여유 시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유 시간을 더했을 때 우리가 A셋이라고 얘기한대요.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R셋이 A셋과 비교했을 때 이게 초과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얘가 항상 커야 되는 거야. A셋이. 그래서 이 여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건물이 좋은 거다. 피난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돌려보긴 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리는 방법이나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알 필요 없고. 자, 다음 피난안전구역입니다. 이건 뭐야,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건축법상에 요즘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고층화되거든요. 계속. 맞죠, 여러분들? 막 100층짜리 있고 막 200층은 좀 오바고 근데 100층짜리 뭐 예를 들어 100층짜리가 있대요. 그럼 100층짜리가 있을 때 우리 100층짜리 건물이 제1롯데월드 그죠? 요런데 요런데 가보면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걸 다 설치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100층에서 1층까지 사람이 피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100층부터 1층까지 사람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혼자만 내려가면 뭐 그나마 괜찮겠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계단실로. 그러니까 그 건물 높은 데에는 군데 뭐를 설치를 해줘라?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피난안전구역은 그래서 이런 데다 설치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길어지니까 지상으로 대피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잠깐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초고층과 고층, 춘초고층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준초고층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초고층은 50층 또는 200m래요. 그럼 지상층으로부터 몇 개 층?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을 꼭 설치를 해주래요.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을 꼭 넣어주래요. 그죠? 자, 준초고층은 30층에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200m 미만인 건축. 우리 이거 법규에서 배웠어요. 이런 기준들. 그래서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5개 층 이내에 1개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30층짜리다라고 하면은 절반 잘라서 15층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쵸? 그럼 여기에서 상하 5개 층, 즉 10층에서 우리가 20층까지 그 안쪽에 하나 이상 설치를 해주래요. 맞죠? 그럼 이 피난안전구역은 뭐를 결국 설치해 주는 거냐면, 그 층에는 소방시설을 갖춰두는 층이래.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 소화기구도 들어가 있고요. 옥내소화전 SP 다 들어가 있네요. 자탐도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착용할 수 있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대요. 피난 유도선도 들어가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리고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재현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야. 이런 소방시설을. 그러니까 소방 쪽에서도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 근데 강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계속 높아지니까. 근데 약간 이제 건축 쪽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고, 아까 요 정도 보십시오. 요거 50층 이상이나 200m 이상일 때는 30개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30층에서 120m 이상이다. 여기를 우리가 준초고층 또는 이제 고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5개 층 이내에 1개 층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한대요. 이런 것들 가보면 뭐 피난안전구역도 초고층에 넣고, 옥상광장도 꼭 있어야 되고, 승강기도 피난용 따로 있어야 되고, 방화구역 당연히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종합방지실 있어야 되고, 특별피난계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연소라던가 또는 이제 화재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빠르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OX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OX 있죠, 그쵸? 그 OX 문제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풀프루프 원칙에 따라 피난 설비는 이동식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무슨 식? 고정식. 2번 페일쉐이프 원칙에 따라 피난 경로는 양방향 피난로 확보. 피난안전구역의 설정은 부속실이 있으면 부속실이 2차죠. 복도, 부속실, 계단, 묘순이라고 했으니까. 피난행동 특성으로는 귀소, 퇴피, 지광, 좌회, 추종 본능. 맞죠? 피난 시 인간은 평소에 사용하는 문, 길, 통로를 사용한다던가 자신이 왔었던 길로 돌아가는 걸 귀소 본능. 피난 방향의 양방향 확보와 비상전원을 준비하는 건 풀프루프가 아니고 뭐야? 페일쉐이프지. 맞습니까? 자, X형과 Y형은 가장 확실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판단력의 약화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최초로 행동함으로써 전체가 이끌려져 가는 행동을 행동 본능이 아니고 얘는 뭐다? 피난 동선은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한다. 오케이.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가장 간편한 게 아니고 쓰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 엘리베이터는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이제 OX는 넣어놨어요. 빠르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화재 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재 조사는 약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잘 암기를 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여기서부터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파트 1, 파트 2 끝났고요. 이제 파트 3 화재 조사 같이 볼 거예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